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인권 문제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조영찬 검사 아십니까?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조영찬 검사는 성매매로 정직 3개월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벌금도 받았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영찬 검사가 성매매 검사입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건의 공판 검사로 왔어요. 여러분 봐주시면 피해자가 제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제 공판 검사가 성매매 검사랍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라고 국회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런 청원 정도 올라오면 검찰도 알아야 되고 바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여러분은 저걸 바꾸지 않습니까? 공판검사를 바로 바꿔줘야죠. 예, 미처 모찰편 점 있습니다. 예. 바로바로 바꿔야죠. 저희가 질의를 계속했을 텐데. 그리고 저 국회 청원이 올라왔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287일째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성매매 검사가 공판검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의원님 저번에 질의하시고 바로 저희들도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일선의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사건이 끝났어요. 예,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2년 구형 때렸답니다. 준강간은 최소 징역 몇 년입니까? 2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구형을 2년 때렸답니다. 검찰은 왜 자기 식구를 그렇게 감싸시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검사는 성역입니까? 다른 얘기 자꾸 해도 또 한 귀로만 들으시니 제가 오늘은 시작을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성피해자 공판 검사로 나오게 해서 중간관 2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구형 2년 때리고 갔어요. 그 사람 아직도 그대로 두면 어쩌자는 겁니까? 법원도 경찰도 성매매 이력 있는 사람은 배제됩니다. 그런데 왜 검찰 안에는 배제 규정이 없어요? 규정 마련하세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이요. 예, 제발이요. 검찰 성역 아닙니다. 예. 다음.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고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게 위헌입니까? 그 부분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예, 예. 위헌 아니죠? 예,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는데 기소하는데 그 기소하는 곳을 공소청, 기소청 이렇게 하고 그러면 수사는 분리했으니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아주 강도 있게 범죄자들 잡자 이런데 이게 위헌입니까? 아니지요? 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이라고 말씀드린 바는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입니까? 검찰 헌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라고 저희들 말씀드린 적은 없고 헌법 없죠?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름 중에 검찰총장 그리고 국립대 학교 총장 등 이런 사람들을 법률로 정할 때 법률이 정할 때 이들을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국립대 총장 등 법률로 정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라 이렇게 나와 있지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헌법 다시 한번 확실히 보시고 헌법 89조에 나와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입법조사처에 다 의뢰해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89조에는 검찰총장, 국립대 총장 등 법률로 정하는 이 기관을 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총장 직무대행님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러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거 동의하시고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까지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제 검사는 기소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집중하고 그래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거 구글하고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있습니다. 그들과 다 상의하세요. 예. 그들이 그런 사이트 없애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경찰이, 검찰이 수사하고 구글 등 모든 사이트가 같이 협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뭐 지속적으로 공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안 잡아옵니까? 잡아와야죠. 코리안 데스크 만들어서 가서 잡아와야죠. 잡아왔는데 뭘 그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은 발목을 잡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가 있는 범죄자들, 몸에 문신 있는 범죄자들 잡아와야죠. 그럼 그들은 거기다 놓고 옵니까? 그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예. 예. 다음입니다.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자,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돈다발 띄워봐 주세요. 저 돈다발이 22년 5월 13일 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건지는 온갖 검사, 경찰로부터 인사청탁 다 받았어요. 저 돈은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 만들어진 돈이에요. 저 돈이 띠지하고 비닐루가 없어졌어요. 저 비닐에 지문이 다 남아서 어디로 돈이 갔는지 찾을 수 있는데 어느 검사가 인사청탁했을까? 김건희가 받은 돈일까? 아니면 통일교에서 온 돈일까? 어느 경찰이 인사청탁했을까? 다 나올 텐데 저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게 실수라고요? 그럼 누구 실수예요? 최재형 검사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최재형 검사 나와서 이야기하려니까 저 따위로 마이크를 올려요. 저런 사람 놔뒀어요? 그리고 그 김정민 자료 보여주세요. 저 네모칸에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남들 다 폐기한대요. 그런데 저게 실무자 실수예요? 실무자 실수예요? 어떻게 대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의심하는데 저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다 아는데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들아 이랬는데 이게 실무자의 실수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이따위로 올리는 검사가 자기가 없어진 거 다 알았다는데 그게 실무자의 실수예요? 그리고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인데 건진이 그라프 목걸이 등 수억 원을 중간 전달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저게 실수예요? 자, 그러면 어째서 실수인지 누구의 실수인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처럼 뭐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관님께서 뭐 상설 특검으로 그 사건을 넘기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마 상설 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감찰부장 김성동 나와 계시죠? 네,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중요한 거 답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찰부장 김성동 답변 주세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원하지 않으니 지금은 중단하겠지만 감찰부장 김성동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방으로 자료원 전부 다 보내주세요. 이것이 덮이길 원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으면서 자료 제공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료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마무리해 주세요. 했어요. 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예, 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 재봤는데 2분 40초. 이 황금 시간을 이것도 숨기고 싶으신가? 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숨기고 싶어요? 노만석 차장님, 예, 예. 네, 박은정 의원님 질의 지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조용해 주십시오. 정권에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예, 예. 심우정 검찰총장 참모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내란숙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지금 내란 특검에 수사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그 내란숙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데 가담하셨어요. 화면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은 이번 국감에서 중앙지방법원장님도 윤석열 구속 취소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즉시항고 안 했습니까?
그때 뭐 저희 대검 참모들에서도 적시 항고, 뭐 보통 항고라도 하자는 말씀이 많았는데 아마 최종적으로는 심우정 장관께서 뭐 결정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만장일치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직시항고 포기하겠다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대검 부장들이 전부 다 포기 의견이었다고.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거짓말입니까? 본인이 거짓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기억으로 그때 검사장 회의를 했는데 검사장 회의 말고 대검 부장회의 하셨잖아요. 예. 그때 부장들이 만장일치로 직시항고 포기하자고 의견 냈다는데 아닙니까? 아마 그 만장일치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최종적으로 총장님께서 결정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는 그 만장일치는 총장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검 참모가. 저희들은 참모 다음 거 때문에- 보여주세요. 예. 참모가 총장이 위법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참모입니까? 본인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개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한덕수, 이상민 등등 지금 기소돼서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본인 내란 특검 조사 받았습니까? 아니 안 받았습니다. 내란 특검 가서 조사를 받으세요. 그 자리 자격 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 수계 풀어주는데 가담한 사람이 대검 차장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가담한 적 없습니다. 가담했잖아요, 참모가. 말리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포기에 동조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본인이 그런 입장이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검찰청 폐지 이행되겠다,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그날 이게 개명 위기다, 헌법에 명시된 개명 위기다 하면서 위헌 논란을 본인이 일으켰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에 나왔던 검사장들 본인이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와가지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거 보여주세요. 평검사들조차도 검찰이 특검에 나가 있는 파견 검사들, 평검사들, 부부장검사들, 부장검사들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귀하겠다. 특검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다고 천명해달라.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게 언제적 얘기인지 아세요?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할 당시에 검사들 집단행동이에요. 장관 사퇴하라 이런 거 올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았어요. 저 감찰이 불법이고 부당이고 찍어내기 감찰이고 2,300명의 검사들이 저렇게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검찰의 집단행동의 사례는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검 차장이 주도해서 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하는 행동들, 검사장, 검사들 하는 행동들은 199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100명이 범죄인 천국이 돼간다, 검찰개혁하면. 2003년 20여 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검사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에서 총장으로 달라 2011년 대경 간부가 전원 집단 사표하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했고 또 2022년에 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검찰개혁하면 범죄자 천국된다. 범죄자 천국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집단행위 맞습니다. 감사원 언제 검찰이 감사원 얘기 듣고 기소하고 처벌했습니까? 집단행동에 대해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검찰은 세월호 시구선언한 교사들 전부 다 기소해서 처벌했어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대검 차장으로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집단행동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또 나올 겁니다. 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총장 권한대행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께서 법무부 국감 당시에 그 10월 12일 일요일 저녁에 그 백혜령 경정 동부지검에 배치하고 뭐 수사하라고 했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민정수석한테 전달받고 10월 13일 날에는 대검의 공문으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대검차장으로부터 전화로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10월 12일보다 이틀 전인데 10월 10일 날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장님께서 대통령실의 지시를 법무부 장관 거 지지 않고 직접 받아가지고 그 10월 10일 날 동부지검장에게 전달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직접 지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10월 10일 날 제가 임원정 동부검사장한테 백혜룡 경정을 팀에 합류시켜서 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봐라 라고 지시한 건 맞습니다. 그것은 백혜룡 경정이 자꾸 그 링 밖에서 활동을 하길래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은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한들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백혜룡 경정을 링 안으로 한번 집어 넣어서 같이 일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제가 임원정 검사장한테 10월 10날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지시를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봐라. 그리고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3일 날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공문으로 지시했을 때 이미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법무부에다가? 아니 저는 그 받기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임원정 동부검사장한테 한번 이야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부도 모르는 일일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지금 이 관련된 사안을 보면은요. 예. 수사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10월 24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 7월 달에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반입을 도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레이시아 운반책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7월 달에 합수팀에 파견된 한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다가 글을 올렸답니다. 운반책들 진술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미 7월 달에 이 인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 하는 이 부분이 이미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지금 뭐 세관 직원들이 마치 관여된 것처럼 계속 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 부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 외에 외압 부분도 같이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7월 달에 이런 진술이 나온 거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7월 달에 그것도 이제 수사의 일부분이었고 계속적으로 수사는 지금까지도 그 부분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경찰에서 한 수사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든 간에 그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면은 그 수사가 더 이상 잘못된 수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하는 것도 검찰의 책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이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백혜룡 경정의 주장 때문에 여러 차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행안위에서도 이 청문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부인이 이런 편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마지막만 보십시오. 저희 남편을 포함한 관세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백혜룡 경정 한 명만 보지 말고 관세직 공무원들과 그들 가족도 좀 봐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편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거 없이 그리고 무슨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런 말레이시아인의 그 말만 덜컥 믿어가지고 지금 실체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빨리 종결을 시키고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원정 동부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이 아마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수사를 맡겼기 때문에 막 기다리는 것도 지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검찰 해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1년 뒤에 뭐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늘이 역사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도 지적이 있었지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근거 없는 논리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사후 검증이 안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PPT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제가 검찰에 대검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보안 수사를 검찰에서 요구하는 것이 매년도에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그 전장 한번 다음 장인가요? 예. 그리고 그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걸 송치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불송치가 아니고 송치를 하라 해가지고 기소 처분하는 사건 수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하는 건수도 14만 건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경찰에서 뭐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실상 경찰 수사 인력으로 충원이 될 것 같은데 예.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늘 오류가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 검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범수완박 이후에도 이렇게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청을 하거나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기소를 하는 사례가 있듯이 앞으로 뭐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보안 수사라든지 보안 수사 요구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차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 저는 그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1방어선이라면은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총장 대행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하루에 한 3, 40건, 50건 가까운 정보 보고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정보 보고를 받아보면은 경찰에서 송치되어 왔던 사건 중에서 진범이 가려졌다는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우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 그런 것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볼 때마다 이 보안 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게 한 달이면은 600건이요, 1년이면은 10,000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언론한테 검찰의 보안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도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스크린해주고 봐주면은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다른 것이 보이니까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 탄탄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게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꼭 보안 수사로만 해결됩니까? 현재의 검경 수사 협력에 대한 수사 준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8조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돼 있죠. 협의는 그냥 기계적입니까? 아니면 실질적 협의가 필요합니까? 협의 안 하잖아요. 협의가 오는 것은 저희들 다 합니다. 그런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해 주시고 제대로 하신다면은 쿠팡 사건 같은 거 안 일어나요. 그 경찰이 협의를 오는 것은 저희들 100%다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견이 있으면 그 해당 장끼리 또 교섭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체를 더 깊숙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진범을 놓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왜곡이 없고 인권 침해가 없고 그다음에 법리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소관으로서 적합한지를 수사 초기에서부터 서로 상의하는 구조가 돼 왔으면 그것이 그냥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수사 요구, 보완의 관점을 두셔야지 수사의 관점을 둔단 말이에요. 세계 어느 검찰이 보안 수사 명목으로 수사를 직접 합니까? 수사관이 검사실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완이 필요한 거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합쳐서 보완 수사라고 하시면서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동료위원 재풀이기 그만하세요. 동료위원 발언에
자, 위원장이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취지와 틀린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제대로 개념을 잡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위원장의 발언에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는 이성윤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시열 출신 이성윤입니다. 차장님, 예, 예. 12.3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관봉권 띠지 청문회라든가 또 여러 술파티 수사 관련 청문회에서 보면 그 검사들이 그렇게 오만할 수가 있느냐. 검찰청 폐지 위기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오만할까? 정말 이거 총장이 없어 그런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늘 어떤 야당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과거에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은 박수받은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뭐 호불호가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뭐 나쁘고 전부보다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현장에 가봤고 최근에 윤석열 탄핵 관련은 현장에 가봤지만 국민들이 정말 개에다가 검찰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했고 뭐 어떤 검찰 개혁을 요구하든 간에 첫 번째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역사상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차장님, 예, 그 혹시 그 대검찰청인 해치상 아십니까? 이 해치상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예, 뭐 관심 있게요. 이 해치상은 1999년에 검의 날을 맞이해서 대검 로비에 설치했던 해치상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하도 비판을 많이 받고 직접 수사권, 주차장까지 단속하고 음주단속까지 하면서 비판을 받게 되면서 검찰이 이번에 법집행기관으로 바로 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해치상을 대검 로비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검찰총장이 2명이 구속이 되는데 그 두 명이 구속된 이유를 해치로 들린 겁니다. 해치는 알다시피 전설의 동물이고 악인에 대해서 악한 사람을 뿔로 들이받는다 합니다. 이 뿔로 검찰을 들이받는다 해가지고 해치상을 대검 NDFC 옆으로 옮긴 걸 아십니까?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오면 자성하거나 개혁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밖으로 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준사법계라는 말을 동원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가서 해치상. 과거에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준 것은 해방 후에 일본 순사들이 워낙 드세고 독립지사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 견제용으로 직접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근데 검찰은 처음부터 마치 직접 수사권 있는 것처럼 악용했어요. 군사정권, 독재정권 때는 정권의 군사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정권에 부역을 했어요. 사법수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인혁당 사건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그 하루 만에 사형 집행되고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을 하게 됐고요. 80년대 불임 사건 등 아시죠? 정말 무수한 희생자를 엄청 많이 양산했는데 이게 검찰이 부역한 결과입니다. 문민정부에 있어서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대로 수사권을 확장했어요. 주차장법 위반까지 단속. 아시죠? 과거에 자정 안심하고 운동. 예,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정말 마치 자기들이 사법의 최고봉인 양 그리고 그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강압도 불사했고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검찰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막지한 수사로 몰아붙였죠. 그게 바로 조국 사건입니다. 정말 현대판 멸문지화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일가족을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키고
또 검찰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 압수수색 그리고 피사실 공표로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총장이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과거에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 윤석열도 이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저는 대호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권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은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전 정권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피사실 공표하면서 전 정권을 몰아붙이게 됐고 그 결과 대통령까지 당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 정말 검찰 정권을 제물로 삼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이런 원죄를 저지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정말 윤석열 정권 된 정권으로 바뀌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죠? 정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면접으로 일관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주야장천 압수수색으로 겁박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검찰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 해체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배경에는 바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이 있습니다. 그 검찰을 믿고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국정감사 기관에 검사장들 태도를 보니까 아직도 검찰이 별을 나면 멀었구나. 이런 검사들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제가 이번 주말에 지역구에 내려가서도 검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많이 혼내주라고 그럽니다. 사장님 그 말을 꼭 귀담아 주십시오. 지금 검찰이 역사적으로 78년 만에 폐지되게 된 거 검찰이 초래했고 검찰이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일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검사들이 지금 말이죠. 마치 검찰권 폐지는 차장님도 말씀했지만 헌법의 오점이다. 또는 검찰권 폐지는 헌법의 폐지다. 또 어떤 검사는 검찰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을 3.1운동에 비유했어요. 맞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집단행동에 대해서 차장으로서 총장이라 생각하고 엄히 다스립시오. 이거 공문법 위반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영원히 국민적 요구를 배반하는 조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78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검찰청이 법률에서 문을 닫으니까 그 서운한 감정, 그 아쉬운 감정이 조금씩 표출이 된 것이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람 된 도리로서 가지고 왔던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풀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부처 공무원들 인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요? 그렇게 받으시면 죄송합니다. 차장으로서 그 할 말은 아니죠. 정광민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이랑 연결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행님. 예. 아까 제가 전산망 그 마비로 인한 업무 방해 상황 지금 파악 지시하신 거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광주 센터에 있기 때문에 네, 많지 않나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떻게 발생한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문제가 있는 걸 고치려고 그 배터리 그 위치를 이설 작업을 하다가 그 이 전혀 매뉴얼도 안 지키고 준비 없이 정말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뇌수술 같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하다가 그게 국가전산망 마비로 한 달이 넘도록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완벽하게. 자, 이렇게 정말 가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 명백한 걸 고치는 과정에서도 준비 없이 했다가는 이렇게 대혼란이 오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거, 검찰 폐지에 준하는 식의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파급되는 국민들의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좀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예. 자, 그 검찰 우리 수사에 우리 대한민국 검찰청에 우리 수사 무죄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1심 무죄율이 1% 정도 됩니다. 1% 좀 안 되죠. 예. 그런데 그게 지난 21년에 0.59%였던 것이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0.78%로 30% 좀 넘게 32% 이상 늘었어요. 예. 거기다가 또 그 무죄 비용 보상금이 있죠. 예. 무죄 비용 보상금도 21년에 50억 수준에 있던 것이 24년에 75.7억 정도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려 50% 늘은 거예요. 예. 자, 잘해보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 권한을 많이 경찰이 이관했는데 오히려 무죄율이 늘고 이렇게 무죄 비용 보상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무죄는 재심 네. 사건이라든지 과거사 사건에서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죄 보상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런 게 많아요. 그다음에 그 이 영국에 혹시 영국은 수사 기소 분리돼 있죠? 그 예. 영국의 그 무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30% 넘는 정도로. 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6.7% 되죠. 자, 어쨌든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은 훨씬 뭐든 더 수사가 잘 될 걸 줄 알았는데 실제 현상은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 없이 수사 기소를 무리하게 분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무죄율이 무려 25% 20% 이상 급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수사가 난맥상이 드러나고 국민을 위한 이런 개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잖아요. 예를 내부적으로도 뭐 박재혁 수원지검장 경우에도 내부망에서 얘기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지난번에 검찰청 폐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헌법 장송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많은 평검사들도 지금 수사 개혁,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건 좋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론 수렴을 좀 제대로 내부망 수렴을 좀 하고 예. 제대로 된 그 검찰 개혁을 위한 그 노력 어떤 방향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준비를 저희들도 그렇고 유관기관들끼리 막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정말 교각사루의 우를 범하지 말고 빈대 잡다가 초가생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이끌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 국감 때 우리 김종민 의원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 비상계엄 직후에 우리 국민의힘은 마치 그 동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내란 동조당이다 뭐 그래서 뭐 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를 한번 좀 보실까요? 그때 분명히 김영민 의원님 그러셨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를 설득해서 들어라라. 한동훈 대표가 겁먹어서 제대로 오지 못하는 거를 들어오게 해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또 SNS에서 강력히 반발 그런 글을 올린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그날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날 10시 30분에 기엄이 발표가 됐죠. 10시 45분에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 문자 불러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바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고 바로 직후에 바로 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심지어 이재명 당시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었던 시절에 우리 여당 대표가 여당 우리 같은 대통령이 선포한 이 계엄에 대해서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같이 11시에 그 의원들을 이끌고 국회로 들어왔죠. 그 들어오는 장면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여러 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우리 같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했고 12시에 본회의장을 들어갑니다. 그때 그 김용민 의원 안에 계셨나요? 12시에?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자,
그런데 들어가서 12시 49분까지 가서 있다 보니까 분명히 해제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결 강행을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재명 우리 대표가 어디에 숲에 숨어 있다가 그것도 동료 의원 둘 데리고 원래 빨리 비상계엄 해제 본인이 무서우면 나머지 두 분은 본래 해서 빨리 이걸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오자마자 표결이 됐어요. 이 영상 좀 한번 틀어줄까요? 자, 이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아니, 지금 대검찰청 국감에서 김용민 의원 우리 김용민 의원님. 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틀어주세요. 자, 이게 당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김용민 의원님 전화하셨어요? 전화 통화한 적 없죠? 안준호 원차를 전화 통화한 적이 없는데 통화했대. 근처에 그 숲이 있어요. 당장 뒤에 숨어서 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감 기관을 대신해서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제돼야 될 내란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뭐 위법성이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하지만 다 해제해야 될 위법한 계엄이었다라는 걸 저렇게 알고 계셨다라는 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른다고 하니까 참 한심합니다. 비상계엄에 비상계엄에 내란을 이런 하지 마시고요. 내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 주시고 비상계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 그게 내란인 거예요. 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잘 말씀 잘 하셔서 그게 내란인 겁니다. 네. 네, 김용민 위원님. 네. 자, 2분간 2분 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네, 갑자기 저한테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좀 드릴게요. 반론 발언으로. 의원님 그때 표결 안 하셨던 인정합니다. 거 반론 발언으로 네, 표결 안 하셨던 분이 그런 다시 말씀하시기 넣어주세요. 이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발언하니까 너무 이렇게 또 지금처럼 막 시끄럽게 하셔가지고 제가 발언을 좀 정돈되게 하지 못하게 좀 방해하셨습니다. 그거 먼저 지적하고요. 일단 그 한동훈 대표한테 뭐 전화했냐? 제가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당에서 전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관계는 저도 이제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자,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경위한테 제지를 당했습니다. 제지를 당했고 왜냐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앞에서 인원수를 체크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 들어오시게 하라라고 제가 경위한테 얘기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고맙습니다라고 꾸벅 인사하는데 그 굉장히 떨리는 눈빛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단 한 번도 말을 거는 사이가 아니에요, 저랑. 그런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제가 그래서 저쪽 가서 회의하시라고 그 휴게 공간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쪽 가서 회의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그때 그 표결을 안 했던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 계속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의장님한테 1시 반에 하겠다, 뭐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하겠다, 1시 반에 하겠다, 2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개헌군이 쳐들어왔는데 계속 시간 끌어서 표결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유가 왜 그랬냐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국회 본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정족수 151명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체포될까봐. 지금 체포되려고 했죠. 그리고 왜 우리가 국민의힘이 들어왔는데도 151명 기다렸냐면 표결을 시작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표결 불성립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계엄 해지를 못해요. 우리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믿고 표결합니까? 그래서 단독 과반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숨어 있었다고요? 그 체포하고 지금 사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본청에 대기 중이었고요. 본청 전체를 다 불을 켜놨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숲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네, 종료해 주십시오. 네, 종료해 주십시오.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한동훈이 칭찬해요. 그 위원님의 질의는 지금 송석준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오후 국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검 차장님 예. 조금 이 입장을 잘 사력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지금 수사 기소 분리가 정해진 마당에 이 보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경찰은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다. 그런 논리를 새롭게 펼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데 무슨 1방어선, 2방어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지금까지의 수사를 잘 했더라면은 조폭 편지를 감정인이 제대로 감정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과학 수사를 왜곡하고 그 과학 수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곡 수사인 거지. 그리고 쿠팡의 이 열악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미지급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국회가 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무혐의 하라고 지휘권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우려를 끼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는 것은 직접 수사권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다른 말이 제1방어선, 제2방어선 무슨 뭐 중국의 대외 외교입니까?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부리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수사 기소 분리를 헷갈리게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무리한 졸속 추진이 아니라 78년 만에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서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해서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78년 만에 길을 찾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지 검찰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오후에는 그런 자세와 각오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기능, 예산 심사 기능 및 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총 13인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기관 증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